16번 보니까 8의 x제곱에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수 방정식이 됐건 로우 방정식이 됐건 간에 항이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요. 하나를 옆으로 이항을 해버리세요. 그게 비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8의 x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하라고 하고, 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빨리 밑을 통일시켜라.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에 x제곱이니까 3x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하면 아주 깔끔하게 얘랑 얘랑 같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는 3x와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얘를 옆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항이 두 개면 일단 어떻게 해라? 옆으로 넘겨라. 그리고 밑을 통일해라. 자, 밑을 통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문제가 나올 때 설명하겠고요. 자,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빨리 같게 하고 지수끼리만 비교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쨌든 모든 실근의 합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실근의 합이 여기서 보니까 얼마야? 3이죠. 예,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형 10번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질문이 안 올라오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 예. 네, 없는 모양이에요. 유형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4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2 마이너스 x제곱은 10의 두분을, 이거의 두분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지금 여기 보면 4의 x제곱하고 4의 마이너스 x제곱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지수에 음수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 있으면은 뭐 역수로 고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양변에다가 그냥 양변에 이렇게 4의 x제곱을 곱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4의 x제곱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곱하면서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덧셈 일어나면서 얘가 사라지지. 그래서 그냥 4, 4, 16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는 하고 얘는 뭐가 돼요? 일단 넘길까요? 예,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4의 x제곱을 곱한 셈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항이 아까 두 개일 때는 양변을 이렇게 넘겨서 비교한다고 했잖아. 밑을 통일해서. 근데 이렇게 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되고 항이 3개 이상이야. 그런 경우에는 a의 x제곱을 다 어떻게 한다? t로 치환하는 게 기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4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하면 바로 t가 2 또는 8이라는 거 알겠고, t가 2면 4의 x제곱이 2라는 소리고, 또 4의 x제곱이 8이라는 소리야.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항이 이렇게 두 개일 때는 밑을 통일하라고 했지 먼저. 그래서 2의 2x제곱은, 자, 2는 2의 1승이죠. 또 2의 2x제곱은 뭐야? 2의 3승이야. 그럼 2x가 1이니까 x는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2x는 3과 같으니까 x는 2분의 3. 그리고 걔네들의 빼라고 했는데 누가 더 크다라고 써있나요? 지금 보니까 알파가 베타가 더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서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니까 답은 1 하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가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그래프를 대충 우리가 그려봤을 때 y는 9x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딜 지나요? 0을 넣으면 1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3의 x 플러스 1은 0일 때 3이니까 이 평행이동한과 이쪽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네는 뭐 서서히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뭐가 지금 어떤 게 더 높고 낮은지는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그래프 두 개에서 어느 지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그죠? 그래서 거기가 K라는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온 Y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근데 실제로 얘는 완만하게 변화하고요. 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사실은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점을 좀 찾아보는 얘기는 해. 정확히 풀자면 그냥도 그냥 바로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9의 x제곱과 3의 x 플러스 1제곱이 같아지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돼. 여기는 3의 2x제곱이고 얘는 3의 x 플러스 1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2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넘어가서 빼줘서 아 x가 1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예. 그래서 사실상 얘네는 어디냐면 1,1에서 얘네들은 만나는 애들이야 사실은. 자 맞나요? x가 1,1은 아니네요. 1, 뭐야 지금 보니까 대입을 하니까 4가 되죠. 1, 1,4야 된다. 9, 1,9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너무 이게 크게 그려야 돼서 사실은 좀 선생님이 작게 그냥 대충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냥 원래 크기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대충 3이면 0 넣으면 지금 3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두 개의 그래프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얘도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0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거야.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폭은 지금 여기가 지금 1이었고 3이었으니까 이 폭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고 있는 추세겠죠. 그 다음 여기도 당연히 이쪽으로 만나니까 폭이 줄어들고 있겠지. 그런데 지금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AB의 길이가 무려 5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절대로 54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이 폭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 대충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를 갖다 여기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먼저 높게 치솟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y는 9의 x제곱이고요.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선가 둘이 만나서 AB의 길이가 54가 되려면 1보다 큰 지점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넓게 펼쳐서 그려보면은 어딘가 이렇게 y는 v의 x제곱의 그래프가 위로 갈 거고 그 밑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지나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즉 k가 있어야 될 위치는 1보다 큰 쪽이라는 얘기야. 여기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정확히 그리지 못해서 다소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네들이 54라는 크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한다면 9의 x제곱의 그래프가 3의 x 플러스 1제곱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x는 k가 그래야지만 여기의 길이를 54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k를 대입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k, 9의 k제곱이 되겠고 자, 이 점은 k,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지점 사이 거리,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두 지점 사이 거리가 54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9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제곱은 54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또 이게 더 크겠지 라고 생각해서 풀어서 답을 맞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보다 큰 지점에서 항상 9의 x제곱이 3의 x 플러스 1제곱보다 위에 나타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옆으로 넘겨주면은 방금 이 유형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했던 a의 k제곱이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의 k제곱을 우리가 또 t를 치환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는 0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9, 6을 하니까 t는 뭐 또는 뭐가 돼요? t는 9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죠. 지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아닌 이상 항상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t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3의 k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k가 얼마? 2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2의 x-1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제곱은 11번.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y 마이너스 1제곱. 자, 얘가 15래. 자, 이랬을 때 얘네의 자 뭐예요?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을 구하라,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별로가 없어요. 그냥 2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a 정도로,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뭐 b 정도로 치환해주면 돼. 그럼 이게 뭐냐? 2의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란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3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3b란 뜻이고, 그래서 11인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이건 뭐야?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4a. 3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3분의 1이겠죠. 예. 그리고 열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2 곱하니까 a 플러스 6b는 2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니까 12a 플러스 b는 45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딱히 질문이 없는 거 봐서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연립에서 a, b 구하고 다시 활용해서 x, y 구하면 돼. 자, 그리고 예, 3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는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을 각각 치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자, 유형 13으로 가서 32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네요. 자, 근데 유형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 자, 일단 문제를 써보니까 x의 x제곱 곱하기 x의 자 8제곱은 x의 x제곱의 제곱과 같다. 이걸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자, 단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일단은 정리해보자. 일단은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x의 x 플러스 8제곱이 x의 2x역 같다. 자,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있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지수하고 밑을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밑이 뭐야? 같지.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조건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8이 2x와 같으면 된다. 이렇게 먼저 푸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넘겨주니까 바로 그냥 x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밑에 조건으로 들어가서 밑에 조건은 뭡니까? 이건 뭐냐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얘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거는 지수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수가 달라도 얘네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밑이 1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면 지수에 뭘 집어넣어도 다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x는 1이어도 된다. 자,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다? 9다. 이런 식으로 지수 조건하고 밑에 조건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자,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은 a라는 저 지수방정식. 아니, 그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그러한 a의 범위가 n부터 n까지일 때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뭘 해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두 실근은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는 x 값이야. 이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x 값이야. 자, 뭐 대부분은 잘 이해하겠죠. 다음 때도 했으니까 우리.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일단 치환해야죠, 얘도.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잘 봐. 얘는 일단 t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 3 붙으니까 마이너스 3t 되겠고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는 0이야. 그럼 이거의 두구는 뭘까요? 이거의 두구는 아까 이거의 두구는 뭐였어? 알파 베타였지만 이건 치환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이거의 두구는 3의 알파 제곱이고 3의 베타 제곱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수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양수라고 했죠. 그래프 그려봐도 알잖아. 항상 x축 위에만 그려지잖아.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이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판별식 D가 자 서로 다르다는 말 들어갔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분의 합이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두 분의 곱도 양수여야 돼요.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럼 판별식 D부터 한번 볼까요? 3, 3은 9,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A고 얘는 0보다 크다야. 그래서 넘겨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니까 얼마야? 3이지. 3은 0보다 크다니까 그냥 맞는 거야. 원래로 따지면 모든 실수고 모든 실수는 어차피 교집합할 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건 따로 따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니까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수직선상에 그려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다. 자 이게 M이고 이게 N이잖아. 그치? 그래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3번이라고 그랬나요? 아, 예. 333번 질문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제곱 그리고 자,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 뭐라고 되니? 말을 좀 애매하게 써놨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할 k의 범위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이거 얼핏 보면 뭔지 모르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 자, 이렇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거를 t로 치환하고 치환 3종 세트라고 그랬지. 이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항상 t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치환 3종 세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바로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네를 갖다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얘가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t제곱 일단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걸 좀 헷갈려 하는데 이것도 별거 없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요것만 보면. 그럼 얘네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t구나.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거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가서 약간 심화된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야. 이렇게 근을 판단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판별식이나 두근합 이런 걸로 판단 못해요. 다 무조건 뭐로? 그래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로. 그래서 얘를 ft라는 함수를 일단 바꿔서 놓고 그 다음 이 그래프가 이제는 근이 이걸로 뭘로 바뀌어요? x축과의 교점으로 바뀌는 거야. 함수하고 방정식 관계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교점이 t가 2보다 큰 범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완전제곱으로 고쳐오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요건 좀 지워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아주 정확한 그래프는 현재 우리가 못 그리겠지만 일단 축이 뭐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축이 t는 1이야, 이렇게. 여기가 1이야, 1. 축이 1이고 그 다음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인데 근데 어느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요 범위 내에서만.
이해돼요?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를 대칭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로깅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과의 교점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나타내야 되면 대충 그린다 하더라도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여기 생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점이 2개 생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개의 실근 이런 건 안 돼요. 일단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된다는 거야. 왜 축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예, 아무리 그래프를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있을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2가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2도 근이 될 수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지나가도 되는 거지 여기. 그리고 그거보다 뭐만 있으면 밑으로만 계속 가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요 한계 값에서의 이 y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야 여기서. 즉 f2가 즉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그죠?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0이어도 되고 0보다 이렇게 작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계속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근을 갖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가 아닌 경우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모의고사가 됐건 수능이 됐건 다 그런 형태로 문제들이 잘 출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문제 나왔을 때마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F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이거? 1의 제곱 1이고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따라서 범위 구했네요. 됐죠? 방정식에서도 선생님 그랬죠. 항이 2개면은 양쪽에다 놓고 비교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고 항이 저렇게 2개밖에 없는 경우는 양쪽에다가 밑을 통일시켜 놓고 비교하면 돼. 단 이제 이건 부등호라 방향이 생겨. 등호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1보다 크면 a의 x제곱하고 a의 y제곱을 비교를 해서 x랑 y를 비교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그죠? ax1이 ax2보다 작다. 이렇게 부동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거죠. 얘가 이제 그런 경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x1이 a의 x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x1이 x2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a의 x1이 a의 x2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지수는 반대의 부동호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얘는 밑을 보니까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의 제곱이야.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나중에 이 지수의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대신 이거 좀 바꿔야 되겠지. 얘를 6분의 1로 바꾸면은 6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 싹 2를 곱하면 돼. 즉 6-4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2x 플러스 1이 6-4x보다 그 다음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6x는 5보다 크다. 따라서 x는 6분의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뭐 부등식이지만 방법은 똑같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그럼 이제 이거 3 앞으로 빼서 3t 제곱 이거 마이너스 28t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3t 하고 1, 9 마이너스 하면 27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가 되고 따라서 t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보다 작다. 근데 t가 뭐야? 3의 x제곱이지. 그럼 다 지수로 고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정수들 뭐예요? 0, 1. 그래서 1이네요. 그죠? 자, 얘를 풀어라 그랬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까 방정식처럼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데 자,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등호를 결정하는 게 밑의 범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함수일 때와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즉 감소함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되는 것 뿐이야. 그럼 얘가 증가함수니까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부등호 방향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넘겨 보면은 자, 2x가 6보다 크고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인데 자, 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구한 거니까 항상 얘랑 얘 뭐로 공통 부분, 즉 교집합으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선을 활용을 해보면 1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3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은 자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크다. 특히 서술형 같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야지 그냥 뭐 쓱 이렇게 쓰면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다 이거. 자 별거 아니지만 조심합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반대로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그냥 부동호 방향만 바뀌겠네. 그래서 넘어가서 2x가 6보다.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얘랑 얘 공통 부분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역시 수익선에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0부터 1까지와 그 다음에 3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이 뭐라는 거. 이번에 바뀌네요. 예, 0부터 1까지라고. 그럼 이제 답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 얘랑 얘는 겹치는 범위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x가 0보다 1보다 크거나 또는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의 회집합을 s라고 했을 때 예, s의 원소가 아닌 것은 단 x는 1이 아니다 뭐 써있네요 이렇게. 자 원소 아닌 건 구라 그랬죠. 자 이것도 뭐 방법은 같습니다. 자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1이야.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별로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다가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자 우리가 이 지수에서 항상 1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조금만 줄게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1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다소 복잡해 보인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걸 바꾸지 못해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서 어쨌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자 1보다 클 때 쟤랑 동일한 거야. 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제로 풀었던 거야. 그 예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뭐 예제도 여러분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고 문제를 막 푸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제를 모델로 해서 어쨌든 저게 근거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의 범위부터 찾아. 얘야 뭐 x가 1보다 크다니까 이거 하나로 범위가 딱 결정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의 범위부터 결정을 해야 돼 먼저. 그럼 이거 양쪽에서 지워지지? 그럼 x-2가 0보다 클 때니까 얘는 언제예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자 그런 얘기인 거야. 이해돼? 이건 단순히 그냥 1보다 클 때로 끝나는 범위지만 얘는 이게 1보다 클 때니까 이거의 x 만족하는 x범위 요거인가 요거 상황에서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고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풀면 돼? x-1은 요거랑 비교하면 되잖아. 밑을 통일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다지.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랑 얘 교집합으로 답을 하라고 그랬지. 똑같아 얘도. 얘랑 얘 뭐로 하는 거야? 교집합으로 답을 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0과 2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x는 1보다 뭐라고 그랬어? 작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공통 부분 딱 찾으니까 뭐가 돼?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x의 범위라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도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1이 아니니까 0이 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상 x-1의 제곱이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될 수는 있잖아. x가 5면 1이면. 그지? 그런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1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이 부등식은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야. 여기서 범위를 구할 때. 알았니?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자 역시 1을 지우고 x-2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자 어느 범위에서 구하는 거야 우리가? 요거. 자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 범위에서 이제 구하라 그런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업 일상이가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 비교하는데 이번에 0보다 클 때 이 부동호 방향과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바뀐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역시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로 답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의 공통부분을 찾으니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해집합은 자, 여기 이제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해집합 s는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바. 자,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보기를 주어주고, 그죠? 여기에 원소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지? 그러면 1, 2, 3번은 다 뭐야? 음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 5번, 2분의 3이 1.5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2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자, 3,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네, 되죠 이제?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게 그냥 2차 부등식이었으면 그냥 우리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알죠? 예전에 그랬듯이.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치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유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예전에 크게 어려움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일단 2의 x제곱을 t를 치환하면, 자, 항상 쓰세요. t는 항상 뭐라고요? 0보다 클 때야, 이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 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될 때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요걸 가지고서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얘는 자, 모든 양수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를 2학기 때 가서 또 하면 방학 때 특강 했었죠. 수투를 들어가면 또 하겠지만 그 미분을 방정식, 부등식, 특히 부등식에 활용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항상 성립할 조건이고. 근데 이것도 그때는 이제 뭐 치환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해요. 미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기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찾아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항상 이걸 함수로 뒀을 때 이걸 함수 ft라고 두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라는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즉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함수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또는 최소값이 안 나오면 뭐라고 했어? 최소에 가까운 값, 제일 가까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0보다 크다. 문제 상황에 따라 좀 약간 달라요. 예,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하고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 그 2차 함수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대칭축이 어디야? 2야, 2. 즉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야. 그치? 근데 그거의 최소값은 그럼 어디서 나오겠니? 0보다 크지만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꼭지점이 뭐니까 2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2에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2에서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런 형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은 자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함수값들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0이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얘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자 요일 때 0이어도 되는 거지 말하자면 여기.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잖아요. 그 최소값이 뭐이기만 되면 되나요? 5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미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인 k-4죠. 따라서 k-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CCK의 최소값은 4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네, 시작할게요. 자, 이거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른 거는 아닙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를 일단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약간 좀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 이유를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일단 t제곱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a의 t 플러스 9는 0보다 커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그럼 아까랑 방식은 이제 비슷해요. 일단 얘를 함수 f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라고 두고 얘가 어느 범위?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무슨 값? 최소값 혹은 최소값에 가까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으로 이제 고쳐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그치? 즉 아까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최소값이 어디서 나올지를 알고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축의 위치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예전에도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범위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즉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축이 0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 그 축의 위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럼 축이 0보다 작다는 말은 지금 축이 여기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쪽에 x는 a가. 그치? 그리고 그래프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거 아니야? 그럼 아래로 볼록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에서만 따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 범위에서만. 요 범위에서만 얘 함수값이 뭐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요 함수값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러한 상황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게 돼요?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t가 0보다 여기서 아까 우리 선생님 언급했죠? t가 0보다 클 때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이 없으면 거기에 가까운 값. 어차피 얘는 최소값이 없어. 왜? 여기가 좀 포함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최소에 제일 가까운 값이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만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어도 또 역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첫 번째 케이스는 어디에서 우리가 최소 최대를 따지는 거야? 0에서 따지는 거야. 0에서. 최소는 아니지만 최소에 가까운 값, 제일 가까운 값, 그 값이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F0이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0, 0, 0에서 9를 넣으니까 9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성립이네.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다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 A의 범위는 뭐야?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왜? 0 넣어보니까 Y값이 9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즉 축이 저쪽에만 있으면요. 그냥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가 된다는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A의 범위 우리 찾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축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죠. 이렇게 A가. 그러면 이 상황은 요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상황인 거야, 얘들아. 왜? 꼭지점이 여기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곧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바로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꼭지점에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야? FA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로 보자면 이쪽은 그래프가 지금 상관없는 그래프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자면 또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A인 뭐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지만 항상 그랬죠. 범위를 나눠서 할 때는 얘랑 얘 공통 범위로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냥 숙제 안 할게요. 쉬우니까.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선생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범위를 나눠서 한 거니까 자, 또는이 되는 겁니다. 즉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범위를 합쳐보게 되면은 0보다 작다와 그죠? A가 0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0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3까지. 이렇게 되는 걸 합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거 합집합이야. 교집합 아니라 자, 다 이어지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죠. 자, 두 비커 A, B에 자, A라는 비커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비커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 자, 참 이게 애매하죠. 얼마지 차라리 가르쳐주면 딱 좋겠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A%, 얘도 A%, 그 다음 계산하기 편하게 100g 들어있다 이렇게 가정하자. 뭐 꼭 이 값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그냥 여기서는 주어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율이 중요한 거야. 왜? 뭐 얼마를 버리고 뭐 얼마를 넣고 뭐 이런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자, 그럼 A% 100g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가 있습니까? 자, 우리 알죠? 예. 100분의 A 곱하기 100 하니까 A g 들어가 있어요. 소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현재 소금이 둘 다 A g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문제를 이미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무슨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자, A라는 자 갑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을이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갑은 A, B 커에서 자, 소금물 8분의 7을 버리고 버린 양만큼 물을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100g에서 자, 이거에 지금 8분의 7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물만 채우고 또 다시 거기서 8분의 7을 또 버리고 물만 채우고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서 변화되는 거는 이 전체야. 이 100g은 변화가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빠져나가? 계속 소금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갑은 8분의 7을 버리고 이렇게 물을 넣는 작업을 모두 12회를 하는 거야. 얘는 8분의 7 버리는 시행을 12회를 하는 거야, 얘는. 자, 그 다음에 을은 4분의 3을 버린 다음에 물을 채우는 그 시행을 모두 몇 번 했냐면 얘는 자, 을은 n회를 시행했대네요. n값 구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마지막에 둘의 농도가 이렇게 했더니 농도가 같아졌대요. 자, 농도가 같아졌다는 말은 어쨌든 둘의 물의 양은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그치? 그리고 물 채웠으니까 이 양도 안 변해. 오로지 변하는 게 뭐야? 소금의 양만 변했는데 마지막 농도가 같아졌다는 말은 끝에 소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어떻다? 두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같아졌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우리 예전에도 농도 문제 할 때 항상 뭐로 해? 소금으로 하잖아. 그게 생각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고 2차는 뭐냐면 버렸는데 버리는 비율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감소야.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R배 된다. 그거를 R배 되는 것을 N회 시행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R의 N제곱배가 된다고 그랬지. R% 증가하는 것을 N회 시행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 R% 감소했다. 그거를 N회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1-100분의 R의 N제곱배가 되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도 버렸으니까 뭐야? 감소죠. 빼낸 거잖아요. 빼고 남은 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 마지막에. 그지? 버리고 남은 걸로 해야지 버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죠? 마지막에 농도 같아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먼저 갑이 해서 마지막에 남은 소금의 양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자, 처음에 소금의 양이 얼마였어? A였죠. 그거에 얼마를? 1-8분의 7을 했고 그걸 모두 몇 회 한 거야? 지금 12회를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소금의 양인 거야. 이게 12회 후 A에 남은 소금의 양인가? 이해돼? 자, 그 다음 똑같이 A에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4분의 3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몇 회 한 거야? 몰라. N회 했대. 그럼 이거는 뭐예요? N회 후 B에 남은 소금의 양이야. 그럼 걔네가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양쪽에서 처음부터 사실 이거 필요 없었어요. 비율만 우리가 같다는 거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니? 8분의 1의 12제곱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뭐니? 4분의 1의 n제곱이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밑만 통일하면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6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n이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2n은 36이고 그래서 얘는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